완도 변환소 유치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찬반 여론이 엇갈리면서 반대측 주민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농산물 판로가 막혀 지역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실을 대표 특산품으로 내건 광양시의 대책을 들어봤습니다. 글로벌 웹툰 센터가 호남에서는 처음으로 순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웹툰 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주말 사건 사고를 살펴봤습니다. 전남에서는 집중호우 피해에 이어 끔찍한 강력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의 대표 특산물이 경쟁력을 잃으면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미치는데요. 광양 매실의 현실입니다. 이에 광양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풍부해 여름철 피로 회복이나 소화를 돕는 데 효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매실. 대표 고소득 작물로 인식되면서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매실 재배 면적은 9,300여 헥타르, 10년 전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표 주산지인 광양에서는 오히려 농사를 접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58개 농가가 매실 농사를 중단했습니다. 예전에는 효자 종목이었지만 너도 나도 매실 산업에 뛰어들어 가격이 폭락하고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6, 7년 전까지만 해서도 이제 조금 소득이 좀 괜찮았죠. 근데 이제 한 6, 7년 이후부터서는 계속 그 하락이 되면서 항시 기대치를 못 미친다는 것보다도 너무나도 값이 저렴했기 때문에 항시 이제 한숨만 짓고 그냥 해를 한숨만 지으면서 해를 넘기고 이제 그렇게 반복이 됐었죠, 지금까지. 그러자 광양시가 거들고 나섰습니다. 차별화 전략으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매실 와인처럼 특색 있는 가공 상품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또 버려진 터널에는 매화 터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매실의 생산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입니다. 단순한 매실 가공인 청매 위주에서 황매 위주로, 그리고 매실청 위주에서 다양한 매실 제품으로 가공을 변화시키는 부분하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실 문화에 대한 접목을 통해서 매실 문화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 같은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국비 49억 원을 지원받게 된 겁니다. 전국 생산량의 24%를 차지하는 대표 주산지로서 돌파구가 필요한 광양시. 매실 산업의 메카로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완도 지역에서 변환소 유치를 두고 한 마을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완도의 변환소 유치 주민 동의서가 한전에 제출됐는데 일부 마을 주민들은 동의서부터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원 25 박종호 기자입니다. 완도군 도암리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완도와 제주를 잇는 해적 케이블을 설치해 전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변환소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가 계속되는 주민 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도암리 마을 45세대 가운데 39세대가 변환소 유치에 동의하고 신청서가 한전에 접수되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69개인데 수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설명회도 없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동의서를 받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에는 3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원됐는데 완도에는 15억 수준만 지원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런 한전에서 어떤 조건을 걸었고 우리는 어떤 조건을 걸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한 다음에 찬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전체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전부 불법이었다. 도암리에 2년 반 3년이 다 돼가는데 도암리에 완전히 공개적으로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한 세당 얼마 보상해 주겠다. 그 대신에 이제 주민들이 돌아갈 수 있는 피해가 어떤 것이 있다. 세대당 2천만 원 받아도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위의 시설이 이렇게 도암리로 들어오게 되면 땅값 떨어지는 것 치면 사실 수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정보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마을을 갈라지게 하고 하는데, 변화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마을 총회의 결과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대 서명 운동과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아니면 30년에 걸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적극 반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또 인근 마을과 연대해서 끝까지 나가볼 생각입니다. 완도군은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쨌든 도암리 마을에서 이제 세대수가 이거 좀 말이 많습니다만 도암리 마을에서는 이제 내부적인 것으로 해서 85세대 정도 해서 39세대 유치 동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문제 한전에다가 제출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변화소 유치가. 한국전력은 정식 인터뷰는 사양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 동의서는 제출된 만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한 주민 보상 등에 대해 제주도에 상응하는 28억 원 이상인 세대마다 2,400만 원 수준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이 변화소 유치를 두고 찬성과 반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면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 때문에 농경지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여수에서는 순환 사고와 끔찍한 살해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너른 들판이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파릇파릇했던 모들은 겨우 모습을 보이거나 아예 누런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주말 남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대부분 지역에 100mm 넘게 비가 내리면서 5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전남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보성 등량만에 있는 간척지. 336헥타르 면적에 걸쳐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무안과 신안, 고흥 한평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목포에선 배수구가 토사에 막히면서 주택 한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 목포 한 가구 있고요. 벼 농작물 침수 552헥타입니다. 보성이 336, 고흥이 15, 신안 52. 빗길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13일 밤 10시쯤 장흥에선 배구 동호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4일 아침 7시쯤 여수에선 물양장에 있던 예인선이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제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살인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13일 아침 9시쯤 여수에선 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비원이 경비 책임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경비원은 평소에 출근과 보고 체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들 간에 그 출근 문제 이런 걸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저렇게 한 거 보면 한 거 맞습니다. 다 두고 다른 데서 가져온 거죠. 경찰은 경비원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호남권 첫 글로벌 웹툰 센터가 순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 글로벌 웹툰 센터는 시청 앞 시민로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센터에는 지역 기업인 주식회사 투니스와 주식회사 마나, 중국 기업 주식회사 아이아이스타 등 웹툰 관련 기업 3곳과 스토리 작가가 입주했습니다. 순천시는 웹툰 센터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인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여수에 문을 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시청자 미디어 센터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수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에 조성되는 전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무순청사 부지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3년 초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일반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교육과 체험, 방송시설과 장비 대여 등이 지원됩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요금 3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수시는 12,0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33억 원의 여수사랑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전기와 수도, 가스 등 고정지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한 곳당 3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2억 원 이내, 2년간 연 2에서 2.5% 이자 보전을, 소상공인은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2년간 연 3%의 이자를 보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저소득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우유 무상 공급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해 우유를 최대 250일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침체되고 있는 지역 낙농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전남교육청과 협의해 지난해 200명의 학교 학생들에게 공급하던 우유를 올해 240명의 학교 학생들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체육회가 학교 체육시설 지원 사업 예산으로 34억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전남도 체육회가 확보한 공모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목포과학대와 장흥군 체육회 스포츠 클럽으로 앞으로 5년 동안 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스포츠 과학센터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직장운동 경기부, 생활체육 동호회를 지원하는 진흥 사업비도 확보해 스포츠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의 3차 연안 정비 기본 계획인 연안 보전과 친수 연안 사업에 89곳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안 보전 사업은 재완충구역 확보 등 연안 침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목포시 대반동 지구 등 79개 지구에 2,434억 원을 투입해 추진될 계획입니다. 친수 연안 사업은 친수공원과 해안산책로 등 연안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완도군 죽도지구 등 10개 지구에 536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태풍의 발생 빈도가 많아지는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의 관리 보전을 위한 연안 침식 모니터링과 현상 파악 등을 통해 연안 정비 기본 계획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2020년도 전국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32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능력 등 지난해 5단계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광양시는 감염병을 대비해 역학조사, 방역인력 확보 등 각종 대비 시책으로 시민의 안전을 향상시킨 점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특별 교부세를 받을 예정이며 재위험 예방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8월 말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6월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7월과 8월에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방지 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는 시설 복구를 유도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안섬의 여름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좌 박월과 박지도는 라벤더가 만발해 섬 전체가 보라색으로 물들었고 홍도에는 원추리꽃이 섬을 샛노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신안 도초에도 대표적인 여름꽃인 수국이 보랏빛으로 물들어 볼거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매달 꽃이나 특산품을 활용해 축제를 열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축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순천만 습지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저어새 20여 마리가 관찰됐습니다. 저어새는 황새목 저어새과에 소락하는 조류로 몸 길이는 70에서 80cm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4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는 습지에 저어새가 관찰되면서 갯벌 생태계의 건강성이 입증된 것으로 보고 저어새 관찰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천 황전면 건천마을에 특별한 반려나무 숲이 조성됐습니다. 마을 주민과 출향 향우들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뛰놀던 마을 공한지를 정리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느티나무와 군목서 등을 식재해 반려나무 숲을 완성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자산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이 직거래 판매하는 꽃자각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진군은 지역 꽃자각 재배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직거래 소비자 만족도 개선 방법과 수확 후 관리 기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판매에서 접수된 불만 사례를 공유하고 택배 발송된 꽃자각의 소비자 수령 후 문제점과 수확 후 관리 유지를 위한 개선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35개 농가가 꽃자각을 재배하고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직거래 판매를 진행합니다. 순천시가 지역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한 창업 프로그램에 참가할 외지 청년을 모집합니다. 세부 모집 분야는 빈집과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재생 건축과 업사이클링을 기반으로 하는 재생 제조, 재생 관광 등 3가지입니다. 참가자에게는 7월부터 9월까지 무료 숙박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교육과 컨설팅, 아이템 교육 등의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낮 동안 시원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우리 지역 아침 기온 20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볕이 강한 시간대에 외출은 피해 주시고 자외선 차단제도 수시로 덧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또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자외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요즘인데요.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 손상뿐만 아니라 눈의 화상이라 불리는 광각막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중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는 외출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자외선 차단에 효과가 있는 선글라스와 모자, 양산을 사용해 자외선으로부터 최대한 눈을 보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